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찾아 6.3 재보궐선거 출마를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지역 정책에 큰 관심사였던 전남 광주 통합시장 출마에 대해선 요구는 알고 있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할 일이 더 많다며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송 전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최근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 전 대표는 광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복당 이후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선거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출마 지역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천 계양을에서 5선 의원을 지낸 데다 최근 주소지도 옮긴 만큼 계양을 출마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보궐선거 출마 준비를 해야죠. 이제 당에 가입을 한 만큼 당 지도부와 상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 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청와대 전 대변인이 같은 지역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계양을 경쟁 구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특정 인사 낙점이 아닌 국민과 당원의 선택이 우선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은 임명직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는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당원이 주인되는 당을 만들겠다고 1인 1표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민과 당원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출마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자신의 전문 분야를 고려할 때 국회에서 할 역할이 더 많다는 입장입니다. 송영길이 광주 전남 통합시장으로 출마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많은 요구를 제가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국방, 안보 분야가 너무나 참 중대한 과제가 쌓여있기 때문에 또 제 전공 분야가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송 전 대표 민주당 복당은 다음 주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말로만 반복되던 이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결의대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치르려면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정치권식에는 국민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지은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이후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자는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5.18의 뿌리인 광주 전남에서는 물론 전국에서 뜻을 같이한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 한 목소리로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개헌 국민 투표를 즉각 추진하라! 광주 MBC 대담에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구체적인 정치권의 합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각 당에서 당 내부에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특위에서 논의해야죠. 시민사회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시대적 과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구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공백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이다. 수차례의 약속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뤄온 정치권의 태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개헌 투표를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 발의와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6월 3일 선거일에 맞추려면 적어도 5월 초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10년째 멈춰있는 국민투표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주장하며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국민들은 권력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걸 목격해왔습니다.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는 걸 막아달라는 국민들의 외침에 이제 정치권이 답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오늘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m 높이의 사다리차가 넘어지면서 놀이터와 초등학교 담벼락을 덮쳤습니다. 방학이었고 아침 시간대라 지나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3.5톤 사다리차가 아파트 1층에 자리를 잡은 뒤 길이 50m 사다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사다리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트럭과 사다리가 함께 넘어져 놀이터 위를 덮칩니다. 사다리차 앞에 있던 운전기사도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저희들이 9시 좀 넘어서 관리사무실에서 이제 조회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뻑 소리 크게 나면서 꺾인 사다리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 시설 한가운데로 떨어졌고 초등학교 담벼락도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초등학교엔 돌봄 교실 등에 참여하던 200명 학생이 있었습니다. 뻥 소리만 나서 우리는 외부에서 뭔 또 있는지 알았는데 전기가 나갔죠. 학생들은 지금 전부 다 수업을 못해요. 주변 전선이 끊어지면서 아파트 일부와 인근 초등학교에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사다리차가 넘어진 곳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굉음과 충격에 인근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애들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안전이라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펜스를 약간만 쳐줘도 애들이 거기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운전기사는 바람 때문에 사다리가 갑자기 꺾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9층에다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순간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기상청은 사고 지점의 당시 풍속이 초속 0.2m였고 강한 바람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다리차 지지대가 제대로 펴졌는지 장비 결함이나 안전수칙 위반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 맞설 전남 광주 행정통합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통과를 앞둔 특별법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 같은 지역의 미래를 바꿀 400여 개의 조문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 지원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현실화 단계에 접어든 전남 광주 행정통합. 법사위 단계까지 넘어선 특별법에는 수도권 1극을 넘어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408개 조문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반도체와 에너지,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산업을 통한 남북권 성장축 구축입니다. 특히 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반도체 산업에 관한 특례가 전남 동부권이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면 정부가 해당 지역을 반도체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전력, 용수, 도로 등 기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이 요구했던 산단 지정 예타 면제나 세제 지원이 빠진 것은 앞으로 통합특별시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반도체 산업 특별법이 금년 1월에 통과되어서 8월에 시행되는 만큼 행정통합 특별법에서 부족한 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해서는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석유화학과 철강, 조선 등 지역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 대책과 관련해서도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국가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산단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지만 기존 제도와 재정사업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명시해 재정 투입 방안을 따로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역의 아픔인 여순 사건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알리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의미를 부여할 만합니다. 통합특별시 교육감은 여순 사건을 포함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여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남 동부 지역 위주로만 지금 한정돼 있었던 그런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통합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행정통합특별법은 차례대로 다음 달 초쯤 상정돼 통과될 전망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주민 320만 명을 아우르는 전남 광주 특별시가 출범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전남과는 다르게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대전 충남에서는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야 모두 상대방에게 통합 무산의 책임을 돌리는 데만 힘을 쏟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책임 공방에 집중했습니다. 새 법안 마련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이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에 명운이 걸린 특별법을 당리당략과 무책임으로 끝내 사장시켰고 절박한 염원을 정쟁의 제물로 던져줬다. 민주당 충청특위는 동시에 국회 본관에서 농성을 시작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마지막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이번 회기가 행정통합법안을 마련할 마지막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통합에 대한 당론을 정해 밝히고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을 중단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에 동참하라. 국민의힘, 특히 대전시와 충남도는 통합 무산의 책임은 좋은 법안으로 주민을 설득하지 못한 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이 져야 한다며 회기 내 추가 논의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워낙 졸속 법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폐기하고 대전 충남이 낸 법안을 한번 올려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낸 법안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통합특별법 처리가 무산되자 민주당이 책임을 떠넘긴다며 특별법안 성안이 올바르게 될 때까지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여야 특별위원회에서 행정통합을 논의할 것을 거듭 촉구했고 이 시장은 2년 뒤인 2028년 총선 때 결론 내도 충분하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통합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한 군청 직원이 섬 지역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복지 예산 1억여 원을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서류를 꾸며서 본인의 가족 계좌로 급여를 챙겨온 건데요. 2년 넘게 대담한 범행이 이어졌지만 군청 내부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종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완도군청 소속 직원의 횡령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 섬 지역 아동복지교사 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공무직 직원이 1억 800만 원을 빼돌린 겁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교사가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9,300만 원의 급여를 본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또 자신의 수당 등을 중복 지급하는 수법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챙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만두면 또 이렇게 사람 새로 채용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빈 그런 데를 이제 계속하는 것처럼 해서 이 같은 횡령 사실은 지난해 12월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하던 중에야 발견됐습니다. 2년 넘게 보조금이 부정 집행되는 동안 내부 점검에서는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던 겁니다. 24년 12월까지 이 업무를 계속 봤죠. 그 분야로 이렇게 채용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정보를 안 시키고 계속 나왔던 거예요. 완도군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횡령 금액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해당 직원을 입건해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제46회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올해 5.18 기념행사 슬로건을 5월의 꽃, 오늘의 빛으로 선정했습니다.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용기가 지난 12.3 비상계엄 전국에서 광장의 기억으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부터 5.18 기념행사 시민참여사업 공모를 열고 다음 달 4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가진 뒤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한때 광주 남구 이맘동의 한 아파트에서 고급 수입차 한 대가 진입로를 가로막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차량 등록을 해주지 않는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차량 앞유리에는 차에 손대지 말라는 메모까지 남겼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차주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협력업체와 거래를 조작해 회사 돈 27억 원을 가로챈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박재성 판사는 2021년 10월부터 3년 동안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아내 명의의 업체를 통해 현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특정 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기업 광주 지역 사업장 50대 직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직원이 빼돌린 돈을 분양권 매수와 고가 차량 리스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107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빙상과 스키 종목 등에서 120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광주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 12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이스하키와 컬링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